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45세 구두 디자이너입니다. 구두 디자이너라고 해서 큰 회사에 다니면서 디자인실에서 일하는 그런 멋진 직업은 아니에요. 그냥 결혼 전에 잠시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은 있었고 결혼 후에 계속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너무 무료하고 세상에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다시 구두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구두들이 수제화 사장님들의 손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져 나오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마치 아이를 낳은 것처럼 행복하고 뿌듯해서 좋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이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서 구박을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시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 좋으신 분입니다. 얼마 전에는 저한테 슬그머니 500만 원을 찔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나는 요즘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면서 제일 행복하고 좋다. 어머니 왜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다들 늙음하게 발 불편해서 예쁜 구두 신고 다니지 못한다고 투덜투덜거리는 노인네들이 한 사발 주변에 포진해 있는데 나는 능력 있고 센스 있는 며느리 덕에 이렇게 예쁜 신발을 한도 끝도 없이 신나게 신고 살 수가 있잖니. 그리고 솔직히 네가 먼 곳을 보면서 한 번씩 한숨 푹 내쉴 때마다 그 한숨이 마치 칼끝처럼 내 가슴을 휘볐는데 요즘에는 네가 한숨도 안 쉬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서 나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행복하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는 진짜 남편 복보다는 시어머니 복인가 봐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지. 나도 항상 철딱서니 없는 놈 너한테 맡겨놓고 저거 반품한다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하던 세월이 한 세월인데 어쨌건 이 돈은 네 사업에 보태라. 얼마 안 돼서 깔창 몇 개밖에 못 사겠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사업에 투자하는 돈이다 생각하고 잘 써봐. 어머님, 깔창 몇 개라뇨. 이거면 구두 한 시즌 디자인해서 샘플까지 뽑아요. 다음 시즌에 나오는 구두는 우리 어머님 이름 붙여드려야 되겠다. 아이고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이름 한 번은 남겨야 된다고 하더니 나는 우리 며느리 덕에 구두에 내 이름 붙게 생겼네. 이런 대화를 스스럼 없이 할 정도로 저와 시어머니는 정말 친엄마와 친딸 같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된 데에는 사실 좀 사연이 있어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친정엄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결혼 자체가 엎어질 뻔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결혼 앞두고 우환이 있으면 저 사람 재수가 없나 보다 어쩌다 해서 사람들이 별로 자기 가족으로 들이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가 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 없이 식짝에 서는 것도 서러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새 가족 만들 기회 주고 돌아가신 거니까 너는 이제 내 딸로 앞으로 살면 된다. 그러니 찢고 까불며 책임지지도 않을 말 짓거리는 인간들 얘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와서 내 새끼로 살아라.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날 이후로 그분은 저한테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해서 알았는데 저희 시어머니 제 남편의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재혼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재혼하시기 전에 혼자 키우던 딸을 병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신 경험이 있으셨더라고요.
자기가 낳은 자식은 가슴에 묻고 다른 사람의 자식을 애명글면 최선을 다해 키워내신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당신 딸 사진을 슬그머니 보여주시는데 저 진짜 소름 돋게 깜짝 놀랐잖아요. 저랑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꿈뻑꿈뻑 하고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도 너무 놀랐다. 내 새끼가 살아 돌아왔나 했어. 그래서 어떡하든 너를 내 며느리, 아니 내 딸로 삼고 싶었다. 처음에는 널 볼 때마다 죽은 내 새끼 같아서 더 애틋하고 더 아깝고, 그런데 이제는 아이고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내 새끼가 질투할 정도로 그냥 네가 내 새끼다. 아이고 이쁜 거, 이 귀한 거. 그날 시어머니랑 진짜 서로 부둥켜 안고 엄청 울었잖아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제가 정작 평생 살겠다고 고른 남편은 일단 얘기를 시작하면 하는 한숨이 먼저 앞에 붙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평범해요. 그런데 그 평범함이 좀 지나칩니다. 성실함도 평범하고 돈 버는 것도 평범하고 꿈도 평범하고 비전도 평범합니다. 제가 좋게 표현해서 평범이지 사실은 약간 평균 미달에 가깝습니다. 한 회사를 2년 이상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가장 오래 다닌 회사가 결혼 전에 저랑 만났던 그 중소기업 구두 디자인 회사입니다. 저는 디자인실 직원이었고 그 사람은 영업사원이었거든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어떡하든 자기랑 한 회사 있고 싶어서 너무너무 다니기 싫은 거 아침마다 울면서 출근했잖아. 나 진짜 찐사랑 아니냐? 자기 깐에는 그게 저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얘기처럼 자랑스럽게 말을 했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냥 한심한 놈의 한심한 변명 같은 그런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끊임없이 시댁에 손을 벌렸어요. 사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성격이 불같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약간 장사 수완이 있으셨던 분이라 청과물 상가를 해서 꽤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엄하긴 해도 하나 있는 아들한테는 끔찍하신 분이라 아들이 기죽고 사는 건 또 못 보시거든요. 제 남편이 그거를 아주 알토란같이 이용하는 셈이었죠.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훅 그만두고 아버지한테 다음 회사 들어갈 때까지만 조금만 도와주세요 하면 아버님은 또 몇 시간 양껏 잔소리를 쏟아내시고 툭 도와주십니다. 그때마다 전전긍긍 제 눈치를 보면서 생활비라도 보태라고 쌈짓돈 찔러 넣어주시는 건 시어머니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 초기 자금으로 썼던 돈이 이렇게 중간중간 시어머니가 찔러 넣어주신 돈 쓰지 않고 모았던 것으로 사업자금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 사업 시어머니가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였죠. 제가 처음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도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편하게 살지 뭐 하러 나가서 일을 하냐는 거였어요. 참 철없다 싶어서 그냥 집에만 있으니 아이 생각도 나고 너무 힘들다, 우울증에 빠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대며 일단 밖으로 나왔죠.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제가 그렇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예전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 하나가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친구가 결혼을 한지도 몰랐고 이혼 소식은 더더욱 몰랐는데 알고 보니 사연이 많더라고요. 여튼 여자 둘이 힘 합쳐 한번 제대로 사업 이끌어보자는 말을 하며 월급 많이도 필요 없고
다만 회사 사무실 한쪽에서 숙식만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무실을 방 2개짜리 오피스텔을 구해서 간단하게 자고 뭔가 해먹을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은 되었거든요. 급하게 전세 살던 집을 빼줘야 된다는 사정을 듣고 일단 알겠노라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시작한 사업은 처음 2년은 조금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한 연예인이 너무나 발편하고 세련된 신발이라고 단꿀 빨듯 신고 다니는 모습을 SNS에 보여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갈등은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또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회사로 들어와 영업사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런 건 가족 경영으로 해야 된다며 저희 회사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100만 가지쯤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일절 저희 부부 일에 참견 안 하시던 시아버지도 저한테 직접 전화까지 다 하셔서 이제서야 좀 마음 잡고 하려는 모양인데 네가 옆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되냐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그게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장님들 보면 집에서 놀고 있던 남편이나 아내가 같이 사업으로 들어왔다가 너무너무 사이 안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남과 일하는 게 편하다며 100이면 100 다 후회하시는 걸 보고 저는 절대 남편과는 일 않겠다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조르는 횟수는 점점 더 늘어났고 그럼에도 저는 끝까지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한 3개월 들은 척도 안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남편이 알겠다고 그럼 앞으로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돈 벌며 열심히 살아보자는 말과 함께 다른 회사를 찾더라고요. 생각보다 일찍 포기하네 싶었고 그 회사는 또 꽤 길게 다니는 것 같아서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그게 3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3년 전 그날부터 남편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한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삐져서 저한테 쌀쌀맞게 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태도가 너무 길게 오래 가더라고요. 도대체 이 인간이 왜 이러나 하면서도 그때 저는 또 한창 해외에 팝업이 생기고 수출권에 바이어도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서 신경을 못 썼다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얼마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직원이 저한테 조용히 면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또 회사에 무슨 일이 터졌나 싶어 긴장하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직원이 저한테 해준 말은 회사 일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여기랑 다른 집이랑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얼마 전에 집 구해서 하나씩 짐 옮기고 있잖아. 회사 근처 오피스텔 구했다며. 그런데? 아니, 그래서 사무실에 내 방이 비어있는 날이 많은데 분명히 내가 옮긴 것과 조금 모양이 다르게 배치가 되어 있고 내가 그 집에 가 있는 동안 여기가 비어있어야 정상인데 비어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여간 뭐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CCTV를 돌려봤는데 말끝을 흐리는 직원을 보며 그때부터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두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짐작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직원이 몹시 망설이면서 제 남편이 그 방을 들락거리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 혼자 들락거린 게 아니라는 말도 조심스레 전해주었습니다. 황망한 마음에 어떤 여자냐고 했더니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냥 머리가 긴 여자라고만 얼버무려 대답을 하더라고요. 머리가 긴 여자면 저도 그 친구도 아닌 건 확실했습니다. 저희들 다 머리가 짧거든요. 일하는데 방해돼서 그런가 다들 머리를 짧게 자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희한하게 머리 긴 여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일단 저는 증거를 잡아야 하니 그때까지는 잠자코 있겠다고 답하고 친구한테도 티내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사무실에 있는 그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얘기했죠. 제 사무실을 남편이 들락거리며 불륜의 온상으로 쓰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기막히고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친구이자 직원인 사람을 통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친구는 일단 알겠노라 얘기를 하고 혹시 자기가 보게 되면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지 말라고 제가 그냥 가끔 한 번씩 들여다보겠다고 얘기했죠. 제 속에서 천불이 솟는 시간이 며칠 흘렀습니다. 그렇게 계속 마음을 끓이면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잠깐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요 몇 주일 어머님 전화도 피하고 혼자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 있었거든요. 일은 잘 되니까 일은 일대로 돌아가야 하고 하지만 제 마음은 심란하고 그 균형 잡기가 힘들어 어머님을 피하던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만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니 더 이상 거절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간 자리에서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점쟁이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알고 있구나? 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내 딸내미 얼굴 이렇게 상했는데 왜 상했는지 그것도 모를 것 같니? 너 알고 있지? 애비가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그 순간 저는 어머님 앞에서 펑펑 무너져 내렸습니다. 엉엉 울면서 어머님한테 온갖 얘기를 다 쏟아냈어요. 나쁜 놈, 죽일 놈, 욕설부터 시작해서 못 살겠다, 억울하다 한탄까지. 어머님은 모든 얘기를 다 들으시면서 그래 그래라며 제 어깨를 토닥이시고 엄마는 무조건 네 편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가 그놈 자식 머리끄댕이를 잡으면 옆에서 같이 잡아주고 목을 조르면 옆에서 같이 졸라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참 울고 조금 안정이 된 다음에 어머님께 여쭤봤죠.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나도 눈이 있다. 네가 하도 내 연락을 피하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일까 하고 회사 앞으로 찾아갔었는데 딱 내 눈앞에 그 연놈들이 지나가더라. 아니 너는 어떻게 네 바로 발밑에 그런 인간들을 두고 살았니? 어머님, 그럼 여자 얼굴 보신 거예요? 어떤 여잔데요? 제가 물어보자 어머님이 너무 황당한 얼굴로 눈을 꿈뻑꿈뻑하며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너 다 알고 있다며? 그런데 여자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저는 여자는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직접 본 적도 없다. 다만 같이 일하는 직원이 남편의 불륜을 알려줘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가슴을 뻥뻥 치며 기함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로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남편과 함께 팔짱을 끼고 오피스텔에서 걸어 나온 여자가 제 직원이자 친구인 그 아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그럴 리가 없다. 저한테 남편이 바람핀다고 알려준 게 걔인데 어떻게 걔가 바람피는 상대일 수 있냐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야 내가 모르지. 둘이 좋아 죽다가 빈정상해가지고 확 꼰질렀는지 어쨌는지. 어쨌거나 내가 본 건 그 여자였어. 아니 무슨 머리에다가 이상한 걸 뒤집어 써가지고 길게 가발처럼 늘어뜨리고 어이구 머리만 바꾼다고 그 얼굴이 바뀌니? 그리고 내가 그 얼굴을 몰라? 순간 제 머릿속에 쿵 하고 커다란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친구는 아니 그 나쁜 기집애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저한테 설레발을 쳤던 거였어요. 혹시나 제가 출장에서 돌아와 회사 CCTV나 캠을 둘러보면 자기인 게 드러날 테니 긴 머리 여자가 있었다라며 저한테 선수를 친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었으면서 말이죠.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한동안 멍하게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답답하다는 듯 저를 흔드시더라고요. 얘, 너 이거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니? 너 그냥 이렇게 당할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가운데 사업을 이만큼 키울 수 있었던 데는 제 성격이 한몫합니다. 저 한다면 하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핵심적인 잽을 날려야 될 때는 반드시 한 방을 정확하게 날리는 사람이거든요. 기회를 보기로 했죠. 그 전에 우선 만날 사람도 있었고요. 저는 차근차근 기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아니 남편의 내연녀는 그동안 회사에서 먹고 자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저한테 작은 꽃화분 하나 선물로 주고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로 완전히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기서 안정 찾아 이사 갔으니 다행이라며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사실 최근에 해외 수출 쪽 일이 바빠서 국내 영업이나 지점 관리, 매출 관리 이런 거를 그 친구에게 거의 다 맡겨놓은 상태였거든요. 차근차근 제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제가 한창 수출 때문에 해외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을 그때 꽤 높은 월세를 내는 오피스텔 하나가 임대가 되었더라고요.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은 적고 매달 나가는 월세가 꽤 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여기저기 나가는 비용이 많으니 사실 일반적인 가정살림에서 150만 원 나가는 건 크게 티가 나지만 저희처럼 사업하는 데서 150만 원 지출되는 건 잘 안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3년간 모르고 넘어갔던 모양이었습니다. 제 잘못이죠. 저는 그게 이 인간들의 아지트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년이 넘게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눈앞에 벌어진 거죠. 더 기막힌 건 그 오피스텔을 싸게 매입한 사람이 바로 남편의 내연녀인 지금의 그 직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후부터 저는 회사에서 그 내연녀의 권리를 조금씩 뺏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고 그 다음엔 의아해하고 그 다음에는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분야를 나눠야 한다는 제 말에 어쩔 수 없이 수긍하는 눈치였습니다.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꽤 괜찮은 회계 관리자를 구했는데 회계 관리자가 회사에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저한테 진지하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진짜 가관이었어요. 그동안 비용을 엄청나게 빼돌린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못해도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1원 한 장 허투루 쓰고 싶지가 않아서 해외 출장 갈 때도 제일 싼 비행기, 제일 싼 좌석을 찾아다니며 가곤 했는데 제가 그렇게 가는 동안 접대비 명목으로 호텔비며 레스토랑비 정말 펑펑 쓰고 다녔더라고요. 제 삶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해서 서러웠습니다. 어쨌건 저는 그런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다 모았습니다. 당연히 증거를 모으는 동안 남편에게는 저도 모르게 쌀쌀맞게 대하게 되었죠.
제가 돈 잘 벌고 잘 나가는데 자기한테 쌀쌀맞게 하니 지가 했던 행동이나 지금도 하고 있는 행동은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글쎄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와서 어느 날 저한테 정말 어이없는 주정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푹 쓰러져서 잠이 드는데 정말 기도 안 막혔습니다. 내가 당신 친구랑 5년 전부터 사랑하는 사이야. 그 여자는 당신처럼 그따위로 나 무시 안 해. 아니,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멍청하면 자기가 제 친구랑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술 먹고 대차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정말 다행인 건 집에 있는 홈캠으로 그 모든 게 다 녹화 녹음이 됐다는 거였죠. 저는 그것까지도 증거로 하나하나 모아 그로부터 한 달 뒤 그 두 사람 앞으로 고소장을 보냈습니다. 난리가 났죠. 남편은 제 앞에 일단 무릎을 꿇었고 남편의 내연녀인 예전 제 친구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용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랑 엄청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저 사실 알고 있어요. 그 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요. 남편이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면서 기러기 부부가 되었는데 남편이 꽤 큰 돈을 꼬박꼬박 송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처음 만나면서 이혼 어쩌고 전셋집 어쩌고 할 때 사실 주변 사람 통해 알아봤습니다. 남편 몰래 다른 데 투자하다 실패해서 그 집 빼고 그 돈으로 빚 갚고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며 돈을 모아야 했던 거였어요. 저한테 빼돌린 돈으로 비슷한 집도 한 채 했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에게서도 돈 송금받고 저한테도 빼돌려서 아주 넉넉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두고 제 남편과 바람이 나서 대차게 놀아놨으니 그 남편도 사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수소문을 하고 연락을 해봤는데 와, 그 여자의 남편 꽤 만만치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집안에 법조인들도 많아서 불륜 저지른 며느리 용서할 리가 없거든요.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싹 사본을 만들어서 그 남편과 그 집에도 보냈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동안 횡령했던 돈도 다 물어내게끔 소송을 걸었고 남편과는 당연히 이혼 절차를 밟았고요. 둘 다 회사에서 횡령하고 회사 돈으로 마음껏 놀아제낀 상황들이 다 밝혀져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 과정 내내 제 편을 들어주셨던 시어머님은 자기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참고 살 만큼 살았다며 시아버지와 이혼을 선택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동안 시아버지가 언어폭력 그리고 손찌검 이런 게 꽤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도 하나하나 증거를 다 모았다가 제가 이혼하는 김에 나도 할란다 하고 확 질러버리신 겁니다. 결국 두 여자 덕보며 등골에 빨대 꽂고 살던 남자들은 팽당하고 저와 시어머니는 뒤늦게 오롯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당당하게 저희 회사에 고용했어요. 전반적인 살림 돌봐주고 직원들 제가 없을 때 직원들 챙겨주는 CMO라는 직책을 드렸습니다. Chief Mind Control Officer라는 제가 만든 직함이에요. 모두를 엄마처럼 보듬어주는 저희 어머니 덕에 그 연령대의 고객들 손님도 엄청 많이 늘어났답니다. 저 이제 남자 따위 상관하지 않고 제 삶을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제 옆에 그 누구보다 든든한 어머님이 계시니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